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리튬이온 전지는 전해질이 액체입니다. 전해액인 거죠.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전해질이 액체면 누액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줄줄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액 말고도 배터리가 우리가 떨어뜨렸어. 아니면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어. 아니면 설계할 때 좀 뭘 잘못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배터리의 양극하고 음극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쇼트. 불이 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는 안전을 위해서 음극, 전해액, 분리막, 양극을 김밥처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건전지처럼 튼튼한 철통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혹시 쇼트가 나거나 전해액이 셀까봐. 그래서 많은 리튬이온 전지들이 원통형 건전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단단한 케이스에 넣어야겠죠. 안을 보호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리튬이온 전지가 가볍고 용량이 커서 좋긴 한데 늘 안전성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행기 타기 전에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새 전자제품을 출시하면 늘 배터리에 불이 나진 않을까? 액이 새진 않을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해질이 액체인 것만 바꿔줘도 사용할 때 좀 안전해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개량된 리튬이온 전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입니다. 줄여서 리튬 폴리머. 네? 이름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쵸. 리튬이었는데 리튬 이온이 되더니 리튬 이온 폴리머가 됐으니 점점 길어지네요. 다음 거 너무 궁금해요. 네. 점점 길어진다. 기차처럼 늘어나. 근데 줄이죠. 이제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인데 줄여서 리튬 폴리머 전지라고 부르죠. 자, 폴리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폴리머는 이제 사전에 그냥 쳐보면은 고분자 이렇게 나옵니다. 고분자를 간단히 설명하면 분자가 많은 거. 어떻게 많냐? 이제 어떤 특정 구조의 분자가 있어요. 걔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한 10,000번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그럼 똑같이 생긴 분자들이 사슬처럼 합쳐져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맨날 보고 쓰는 플라스틱, 그리고 단백질이 이런 고분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자가 영어로 폴리머인데, 폴리는 많다, 머는 기본 단위. 그러면 기본 단위가 많다는 거죠. 어떤 기본 단위 분자가 복사 붙여넣기가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견고한가요? 그러면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나? 그렇죠. 견고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폴리머는 분자가 많기 때문에 저분자 물질보다 점도가 높아집니다. 자, 저분자를 설탕물, 고분자를 물엿으로 비유하면 좀 와닿으실까요? 네, 확실히 네. 와닿네요. 자,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의 전해액은 설탕물이었어요. 근데 설탕물 담은 용기에 틈이 생기면 줄줄 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기가 이제 찢어져도 최대한 새는 걸 막기 위해서 설탕물을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 전지의 전해액은 비유하자면 굳어가는 물엿? 아니면 젤리? 아니면 두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아마존님 비유왕이야. 정말 그쵸. 설명. 이걸요,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진짜 문서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 것 같은데 뭘로 바꾸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지난번 백신 때도 그렇게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는데 네. 배터리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 이제 아무래도 물보다는 젤리가 누구의 걱정이 덜하겠죠? 그럼 이제 안전해지긴 해요. 근데 젤리를 전해액으로 쓰다 보니까 이 이온이 음극하고 양극을 설탕물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의 전도성이 덜 활발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젤리 속을 수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근데도 이 전지가 뭐 쓸만한 정도긴 하니까 우리가 리튬 폴리머 전지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누액 걱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굳이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철통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통형으로 안 만들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커브형, 반 동그라미 플러스 반 세모 등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나 그런 건 대신에 못 봤는데 반세모가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 판도라님의 아이폰 10s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그 배터리 이렇게 핸드폰 해부 영상 본 적 있는데 판도라님 배터리가 L자형으로 생겼나? 그럴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리튬이온 배터리긴 한데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배터리를 제품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동그란 제품이 있다고 하면 배터리도 동그라면은 그걸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이제 리튬 폴리머 전지를 하면서부터는 형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됐으니까. 대신에 제조 공정이 복잡해서 리튬이온 전지보다 비쌉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리튬 이온 전지하고 리튬 폴리머 전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 리튬 이온 전지는 스마트폰에만 쓰는 거고 리튬 폴리머 전지는 뭐 노트북에만 쓰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제품 제조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 노트북에는 리튬 이온 전지를 넣었었는데 이번에 신제품 노트북에는 리튬 폴리머 전지를 넣어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애플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은 초기 모델부터 6까지는 리튬 폴리머 전지를 썼습니다. 근데 아이폰 7부터 리튬 이온 전지로 바꿨다고 합니다. 제 거는 폴리머네요. 그렇죠. 옥사발림의 6는 폴리머죠. 뭔가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리튬 이온이 가격이 싸니까 이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리튬 이온이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얘도 이제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뭐 아이폰 7부터는 원가를 좀 낮춰야 되니까 좀 싼 리튬이온 배터리를 뭐 써도 괜찮겠지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딱 뭐가 특별히 엄청 좋다라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쓰는 거고요. 근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비운의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비운에? 볼까요? 네. 아이폰 6S. 아닙니다. 뭐 갤럭시입니다. 터졌나요? 갤럭시요? 갤로트 7 기억나세요? 왜요? 무슨 문제 있었어요? 터졌나요? 아, 여러분들 갤럭시를 안 쓰시니까 모르는구나. 노트 매니아들은 갤로트 7이 나왔을 때, 야, 드디어 플래그십 새로운 갤로트 7이 나왔구나 했는데, 갤로트 나왔다가 배터리 화재 문제로 출시 2달 만에 단종됐습니다. 2달 만에.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너무 남의 일이네. 저 한국에 없었어요. 그렇겠다. 이거 근데 거기도 외국에 터지는 얘기 있었어요.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어서 지금도 검색하면 막 내용이 엄청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갤럭시 노트가 그 갤럭시의 플래그십 되게 좋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새 제품 나왔다 했는데 배터리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2달 만에 손해가 엄청 났겠죠. 2달 만에 단종시켰으니까. 그때 그래서 그 비행기 탈 때 그거는 못 갖고 탔어요. 맞아요. 오. 맞아. 그 제품만. 그쵸. 너 갤로트 7이야? 비행기 타지 마. 그러니까 거부. 전화기를 가져갈 거면은 비행기를 못 타고 비행기를 타려면 전화기를 못 가져가고. 그게 뭐 모든 항공사인지 아니면 일부 항공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갤로트 7의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인데도 당시 화재가 난 거는 그러니까 아마 이 설계 요구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작은 공간에다가 큰 용량의 배터리를 막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이 특정 부분에서 음극하고 양극이 닿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해액 문제라기보다는 어딘가 이렇게 막 구겨지듯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음극 양극이 닿았대요. 그래서 닿아서 불이 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저는 원인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쇼트 문제로 불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폴리머 전지를 쓴다고 해서 또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네. 자, 리튬 이온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이 다음은 무엇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네요. 일단 길이는 길 것 같아요. 하나 더 붙어야 돼 이제. 길이가 더 짧아지긴 했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요즘 연구가 활발한 전고체 전지입니다. 주식하시면 들어봤을 거예요. 전고체 전지, 관련주 이런 걸로. 자, 고체 전지? 네, 전고체 전지. 전부 다 고체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고체. 네. 이 전고체 전지도 리튬 2차 전지예요. 조금 아까 리튬 폴리머 전지 이야기하면서 리튬 이온 전지 때의 전해액을 젤 형태의 폴리머로 바꿔서 안전성을 향상시키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전해질을
젤리보다 더 흐르거나 절대로 새지 않을 단단한 고체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는 물엿도 아니에요. 그냥 사탕이에요. 아, 아하. 그러면 고체 전해질인데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뭔가 흘러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흘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이온이 움직일 수 있게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금 전고체 전지를 연구하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도요타 아시죠? 네. 도요타가 내년에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들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판도라님 부족하죠? 부족해요. 용량이. 네. 특히 이제 요새 나오는 전기차를 보면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주행 가는 거리가 내연기관차보다 약간 모자랍니다. 뭐 가솔린차, 디젤차보다. 그러니까 이 혁신적이었던 리튬이온 배터리도 전기차에서 드디어 한계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배터리로 주목받는 게 바로 리튬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요. 안전성이 굉장히 뛰어나지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 때 안전성 확보 때문에 추가로 장착했던 부품들이 막 있어요. 안전 부품들. 얘네를 다 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전장치를 뺀 공간들을 배터리로 추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똑같은 부피에 더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요타의 예상으로는 기존 리튬 이온 전지보다 2배 정도 용량이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에도 전고체 전지를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넣을 수 있다고 하면 뭐 일단 비싸겠죠. 근데 비싸도 만약에 전고체 전지를 스마트폰에 넣었다. 그리고 전기차처럼 용량이 2배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하루에 한 번 충전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틀에 한 번만 충전하시면 됩니다. 와우. 살짝 좋아하시는 판도라님. 희망이 보이네요. 자, 리튬 전고체 전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세대 리튬 2차 전지가 있는데요. 리튬 황전지, 리튬 공기전지 등이 있습니다.